치료를 받고 회복하신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서울 중랑구에서 전자부품 조립상을 운영하는 오중근 씨. 어린 시절 소아마비를 앓아 걸음이 자유롭지 못한 그는 기술을 배워 전파사를 운영하다 한 차례 부침을 겪은 뒤 이곳에 자리 잡았습니다. 천성이 낙천적이고 긍정적이다 보니 60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왔어도 얼굴엔 그늘 한 점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6.25 사변 때, 그러니까 일사후퇴 때 이게 소아마비, 이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전쟁터니까 뭐 있어 그때는 병 와도 뭐 고치는 건 꿈도 못 꿨죠. 뭐. 예, 이제 적게 앓은 사람은 나같이 고 심해, 그러니까 나보다 더 적게 앓은 사람들은 또 걸어 다니고 그런 거죠. 저는 원래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었고요. 뭐 한 번도 아직까지 그런 거 해보지 생각은 안 해봤어요. 다리가 불편하다는 걸 제외하면 몸도 마음도 누구보다 건강하다 자부하는 중근 씨는 한때 큰 수술을 받고 병원 신세를 진 적이 있습니다. 바로 어깨 때문입니다. 한평생 목발에 의지하다 보니 어깨를 혹사할 수밖에 없었고 10년이 넘도록 양 어깨의 힘줄이 끊어진 채로 지내왔던 것입니다. 아, 못했죠. 못했죠. 그런 병이 있는지도 처음에 몰랐어요. 그런 여기를 이걸 치료해야 된다는 것조차도 몰랐습니다. 팔이 돌아가지 않고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있었지만 워낙 아픈 걸 잘 참는 탓에 침을 맞고 찜질을 하며 무작정 견뎠다고 합니다. 고통이 극심할 땐 한의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아보기도 했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나만큼 아플까? 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지금 퇴행성 관절염이라 이렇게 아프면 정말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팔 아플 당시에는 나는 그렇게는 안 아팠으니까. 내 다리 아픈 거 같이 팔이 아팠으면 어떻게 다녔을까 싶어요. 솔직히 말해요. 고통을 견디다 못해 동네 의원을 찾아가 이른바 뼈주사를 맞아본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작용으로 안면마비가 와서 한동안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많이 맞다 보면은 이제 사람한테는 안 좋다는데 너무 통증이 있으니까 너무 아프고 그러니까 가서 맞고 한 번 그거 맞고 나서 그 후유증을 다 구하나서도 오고 그랬거든 말이에요. 그래 근데 그냥 구하나서도 2번씩 왔는데도 다시 정상으로 다시 돌아왔거든 말이에요. 병원에서는 그때 뭐라고 그랬나요? 그냥 이게 신경이 어디 놀래면은 그런 현상이 나온다며. 그렇게 10년 가까이 고통을 견디어오던 그가 성바오로 병원의 관절센터를 찾게 된 것은 2008년. 그는 송현석 교수를 통해 비로소 통증의 원인이 회전근개 파열, 즉 양어깨의 힘줄이 모두 끊어졌기 때문이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깨 관절 내에 관절염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였는데 우측 통증이 굉장히 심해서 오셨어요. 다행히 팔은 드실 수는 있었지만 수술 전에 이제 저희가 MRI 같은 측정을 했더니 우측은 봉합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힘줄 5개라고 보통 통상으로 얘기하는데 2개 이상이 완전히 이미 이제 소실이 됐고 퇴축이 돼 있어서 뼈와 뼈가 마찰을 두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더 두면 점점 이제 관절염이 진행이 되고 이제 근육이 약해져서 팔도 혼자서 팔을 들 수 없는 지경에까지 진행이 되십니다. 보통 그런 분들이 여기서 여기까지 있는 과정 중간에 있는 힘줄이 다 손상이 된 겁니다. 위쪽에 있는 지붕의 역할을 해주는 뼈와 팔뼈 사이에 남아있는 힘줄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끝이 안쪽에 들어가면 여기에 위치하는 거고요. 이 부분을
영상으로 보면 앞쪽에 있는 괜찮은 힘줄과 위쪽에 있는 힘줄 그리고 뒤쪽에 있는 힘줄까지 정상적인 힘줄하고 비교가 될 정도로 힘줄이 오그라들고 오랜 고통의 원인과 치료 방법이 있음을 알게 되자 오중근 씨는 그동안 홀로 견뎌온 아픔이 반쯤 사라진 것만 같았다고 합니다. 제가 누르는데 안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이 너무 고마워서.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다가 정말 아껴서 평생 써야 되는 팔이니까 팔하고 다리하고 겹쳐졌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정말 그럴 때마다 교수님 너무 감사하지. 이게 끊어져가지고 진짜 애쓰셨대요. 왜냐면 이거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 그래서 더 고마운 거야 그분이. 왼쪽 어깨에 수술이 시행된 것은 2010년 7월. 송현석 교수는 관절경을 통해 끊어진 힘줄을 연결하는 봉합술을 시행했습니다. 왼쪽 어깨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이듬해인 2011년 2월. 상태가 좀 더 심각했던 오른쪽 어깨의 건 이전술이 시행됩니다. 건 이전술은 다른 부위의 힘줄을 떼어 어깨에 이식해 힘줄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당시만 해도 국내에 제대로 시행할 수 있는 의료진들이 몇 명 되지 않았던 어려운 수술입니다. 오중근 환자분처럼 관절염도 진행이 심하지 않아야 되고 앞쪽에 있는 힘줄이 남아서 이 옮겨놓은 힘줄이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상태여야 결과가 좋구나라는 게 점점 의학적으로 규명이 되기 시작해서 차츰차츰 성공률이 높아져 가는 이유는 아마도 딱 도움을 받으실 분들한테 집중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됐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치료를 제때 받지 못했다면 관절염까지 진행돼 수술조차 불가능했을 오중근 씨. 다행히 수술을 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저 힘줄이 가운데 있는 또 수술 후 관리와 재활도 잘 되고 있습니다. 힘줄들하고 현재 봉합해 놓은 힘줄은 괜찮습니다. 이쪽도. 근데 이제 저런 물이 차고 껍질이 두꺼워지고 이런 게 지금 현재 불편해하시는 것처럼 프리즈 조금 무리하고 나면 좀 시큰거리거나 아니면 통증을 만들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이 정도면 수술하시고 5년 되셨고 사용량 많은 거에 비하면 괜찮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중근 씨를 교수님이 배웅해 주십니다. 그동안 받은 관심과 사랑을 생각하면 온통 고마운 뿐입니다. 남은 평생도 목벌의 의지에 살아야겠지만 다리를 대신해온 두 어깨가 다시 건강해졌으니 세상을 다 얻은 듯 뿌듯하고 든든합니다. 장애를 갖고 있기에 남보다 몇 배 더 치열하게 살아온 중근 씨. 누구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가장의 몫을 감당하기 위해 그의 두 어깨는 힘줄이 닳아 없어지도록 혹사해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된 그의 어깨는 모든 것을 회복시켰습니다. 마음대로 일할 수 있는 게 그리고 애들하고도 너무 못 놀았거든요. 막 피하고 막 이랬는데 지금 막 여기서 그냥 막 이걸 못 튀어요. 같이 굴러다니니까. 네, 네. 제일 좋은 게 그거지. 그렇죠. 뭐 소재 쏜 사람들하고 엎어주고 나자는 거죠. 이젠 사랑하는 손자들을 마음껏 안아줄 수 있어 행복하다는 중근 씨. 그의 행복이 영원히 지켜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전에 그 화면에서 만나본 오중근 씨의 경우에는 건 이전술 이런 수술로 오른쪽 어깨에 수술을 받으셨다고 들었는데 이 수술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보편적인 수술은 아니었다고요. 예. 예. 건이전술은 옆구리에서 팔로 이어져 있는 힘줄을 예. 분리를 해서 어깨 파열되어 있는 부분 이전에 지켜주는 수술입니다. 수술이 절개가 크고 수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환자분이 재활 기간이 길기 때문에 네. 잘 따라와 줘야 결과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네.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결과가 좋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선생님들이 기피하던 수술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지금은 많이 상황이 나아졌나 봐요. 예, 이제는 수술을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자분들에 대한 정보가 많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오중근 환자분처럼 힘줄 파열은 봉합을 할 수 없을 정도지만 관절염이 진행이 많지 않고 네. 혼자서 팔이 들 수 있는 정도의 상황에서는 아주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럼 만약에 이 건 이전술이라는 수술법이 국내에 많이 알려지기 전에는 그럼 이렇게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은 치료 방법이 없었던 건가요? 예, 봉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해드릴 방법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요? 게다가 최근에도 힘줄 파열이 봉합이 불가능하고 연령이 많으신 경우에는 네.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인공관절이 가능합니다. 네. 그렇지만 오중근 환우분처럼 계속 양팔로 땅을 짚고 일어나야 되고 또 양팔을 사용해서 목발을 딛고 다니셔야 되는 경우에는 네. 인공관절의 수명이 짧아지기 때문에 그러겠네요. 시행하는 걸 바람직하지는 못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생각으로도 오중근 환자분은 건이전술이 가장 적합한 수술법이었고 다행히 결과가 좋아서 네. 예. 선생님께서 2007년인가요? 그때 이제 미국에 연수를 가셨을 때 그 지도 교수님으로부터 건 이전술 이런 수련을 좀 부탁하셨었다. 그런 얘기를 좀 전에 들었었거든요.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었나요? 그때 얘기 좀 해주세요. 네. 2007년에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 윌리엄스 박사님께 연수를 갔었습니다. 네. 지금 현재 미국 정형외과 학회장을 역임하시고 계시고 어깨 관절 수술에 있어서는 세계적인 석학이십니다. 네. 제가 연수 결정하기 직전에 그분의 저서를 접했는데 예. 그게 건이전술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환자분들께 제가 건이전술 배워와서 시술을 해드림으로써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네. 특별히 많은 수술 중에서 예. 특히 건이전술을 좀 가르쳐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네. 그리고 2012년도에 윌리엄스 조 선생님을 서울에 초청해서 네. 세미나를 시행하고 국내 정형외과 선생님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또 만들었습니다. 네. 그렇게 그걸 들여와서 가장 성공적인 케이스로 또 회복을 하신 분이 오중근 환우분이셔서 또 기억에 많이 남으시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처음 오중근 환자분을 뵀을 때 양팔로 보행을 하고 다리는 소아마비로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 다른 방법으로는 봉합을 해드릴 방법이 없었겠구나. 근데 우측 같은 경우에는 아직 관절염이 진행되기 전 상태로 병원에 내원하셨기 때문에 건이전술을 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시기에 오셨다. 네. 그리고 다행히 어려운 재활 기간입니다. 그래서 예. 오중근 환우분께서도 잘 참아내시고 잘 따라주셨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